구매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이 신용조회를 꼭 바로 디클라인이 될 가능성, 론브로커를 만나보시는 게 이건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은 거였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NH그룹의 돈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NH그룹의 브라이언 실장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오늘 외부 촬영으로 나왔는데 네네네. 그래도 역시 사무실에서 나오니까 확실히 기분이 좋네요. 아, 너무 좋네요. 저희가 오늘은 저희가 담보대출 받을 때 네.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조건들 저번에 1편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신용 관련해서 네. 얘기해 네, 주실 네. 예정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 많이 아시는 게 이제 이퀴팩스라고 해서 네네. 그 신용을 조회하는 그 업체가 있는데 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진행을 하는데 그런 불확실성을 두고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용이 클리어해야만 이게 대출을 해주게 돼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신용에 대한 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뭐 융자 신청을 진행하자마자 아마 시스템에서 바로 디클라인이 될 가능성이 너무 커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디파짓이라든가 뭐 담보에 관한 문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신용 점수를 저희가 조회를 하게 되면 네. 정말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죠. 네. 네. 어디 은행에서 지금 론을 가지고 있었는지, 뭐 크레딧 체크를 했었는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볼 수 있는 네,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네. 네. 보통 크레딧 카드 신청했던 거, 지금 리밋이 얼마인지, 네네. 어느 렌더에게 그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융자를 뭐 퍼스널 론을 신청했던 기록이 있는지, 네네. 카론을 신청했던 기록이 있든지, 네네. 아니면 하드십을 신청했던 기록이 있든지, 아니면 레이트 페이먼트 그거에 대한 2년간의 기록이 달마다 이렇게 2년의 기록이 쫙 나오게 돼요. 크레딧 체크하다 보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맞아요, 거. 맞아요, 정말 맞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라이브 케이스로 이건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은 거였기 때문에 하는데 하드십 신청을 하신 경우에요. 네. 보통 이제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맞아요. 좀 일어났었고요. 이게 하드십이라는 게 내가 지금 은행에 융자를 갚을 수 없으니 조금 유예시켜 달라. 네, 이런 내용의 그런 신청을 하게 되고 네네.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제 그 융자를 리페이먼트를 하지 않아도 그 기간 일정 기간 동안에 그거를 유예해 주게 되는데 네네. 이거는 정말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흔히 고객님들께서는 내가 은행에 미리 인폼을 했고 이런 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용에 문제가 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맞아요. 신용 점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다 인폼을 했기 네네. 때문에. 하지만 이 하드십이라는 꼬리표가 네네. 정말 무서워요. 이게 융자가 네네. 안 나오신다고 보셔야 돼요. 이 하드십 기록이 딱 하드십 기록에 빨간색으로 예스가 딱 뜨는 순간 이거는 웬만한 4대 메이저 은행에서는 그냥 융자 신청 딱 넣자마자 그냥 바로 디클라인의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하드십은 신청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하드십을 정말로 신청하셔야 된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은행하고 딜을 하셔야 돼요. 네네. 은행에 대한 이거 기록에 남겨주지 말아달라고. 네네. 네, 이거를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하드십을 신청하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네네. 좋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레이트 페이먼트.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25일 날 돈을 내셔야 되는데 그쵸.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페이먼트 못 하셨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뭐 조금 딜레이가 돼서 페이가 되잖아요. 네, 그런 네, 것도 이제 크레딧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영향이 끼치죠. 물론 14일 안에 이걸 해결을 하게 되면 네. 신용 기록에는 남지 않아요. 네. 네, 그렇지만 어쨌든 보통 레이트 페이먼트 B라고 은행에서 이제 한 10불 정도의 이런 것들이 붙는 게 있잖아요. 네네. 네, 이런 게 참 안 좋은데 여기서도 꿀팁. 예. 만약에 이런 게 발생했다면 은행하고 전화를 해서 네네. 야, 내 이거는 실수긴 한데 뭐 네네. 사실 잊어버렸어. 이거에 대한 뭐 핑계는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나 이제 안 밀릴 거고 내가 정말 깜빡했는데 이거는 기록이 지워주고 레이트 페이먼트 너 10불 나간 거 이거 다시 돌려주면 안 돼? 그러면 은행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크레딧이 좋았던 고객이기 때문에 네네.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 기록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봐봐, 은행에서 나 돌려받았어. 이건 은행 실수로 나간 거야 하고 어떻게 보면 신청을 할 때 그런 익스큐즈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돌려받는 게 네네.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레이트 페이먼트가 일어났다. 만약에 14일 안에 해결을 못해서 그 기록이 남았다. 이러면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솔직히 이게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정말 페이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어쩌면 제일 많이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인데 통신사에서 만약에 내가 명의 도용을 당해서 네, 내가 전혀 뭐 쓰지도 않았던 모바일이었는데 네네. 갑자기 이런 기록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이건 건 고객님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출심이 들어간단 말이죠. 네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크레딧에 영향을 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 점수가 많이 나빠지게 되죠. 하지만 복구를 못하느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정말 명의 도용을 당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직접 그 프로바이더, 특히 옵터스나 텔스트라 만약 이런 경우면 네네. 전화를 하셔서 네네. 디스피트를 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나는 직접 가서 이런 어카운트를 오픈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게 돼 있어? 그러면 그쪽에서 다시 인베스티게이션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굳이 내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미 해봤는데 이거는 직접 와서 사인한 그런 게 아니라 뭐 인터넷상에서 해서 뭐 이렇게 가입이 됐다. 이런 경우 네네. 그거에 대한 레터를 주게 돼요. 네네. 인베스티게이션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이거는 프로드 같아 하면서 그런 프로드라는 다큐멘트를 주게 되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커렉션 리퀘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용 기록을 다 복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만에 하나 내가 만약에 내 사정에 의해서 늦게 내고 아니면 몰랐던 솔직히 만들어 놨다가 잊어버렸던 그런 크레딧 카드들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연회비는 발생할 수 있는데 몰랐어. 그런 경우도 어차피 그 추심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게 기록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면 또 꿀팁. 네, 그러니까 전화를 통해서 페이먼트를 먼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경우는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 리퀘스트를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변호사 느낌이에요. 솔리스타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런 분들이 내가 그 상황을 들어보고 이거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돈을 받고 바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네. 딜을 하죠. 이거 페이먼트 할 테니까 그럼 기록 복구시켜줘.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쉬운데 만약에 내가 먼저 페이먼트를 했어요. 디스피트를 하기 전에. 네. 근데 아무리 내가 페이를 했다고 해도 이 기록이 없어지진 않아요. 얘네들이 지워주지 않는 이상은.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돈을 받았잖아요. 네네. 기록은 얘네 입장에서 굳이 빠르게 지워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배짱을 부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업체를 써서 그렇게 하는 경우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럼 빨리 페이해. 내가 이거 지워줄게. 이렇게 딜을 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네, 그렇게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게 저희 에키팩스에 신용조회 하면 이제 나올 수도 있고 나오죠. 보통 네. 나와요. 네. 은행에서도 확인이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집 사기 전에 신용조회도 먼저 하셔야 되고 네,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신용을 이제 커렉션 리퀘스트를 하면 이게 보통 얼마나 진행되고 하는데 2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꽤 오래 돼요. 걸리네요. 그래서 집을 구매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이 신용조회를 꼭 미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룸브로커나 네네. 뭐 은행에서 조회를 반드시 해보시고 네. 이런 기록이 있다. 그럼 최대한 빨리 지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네. 용자를 진행하는 게 네. 깔끔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근데 주로 한 3개월 전 정도부터는 이제 룸브로커를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쵸. 혹시나 신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프리 어프로도 받아들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쇼핑을. 최소한 3개월. 네. 사실 3개월도 좀 급한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네, 왜냐면 이제 인컴이란 부분도 있고 뭐 네네. 모든 게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네네. 필요하기 네. 때문에 6개월 정도는 있어야 좀 안전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네. 그 프리 어프로블도 받았다가 또 연장도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죠. 네. 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셔서 미리 받았다가 또 뭐 특이사항 없으시면 또 연장을 하시면 되니까. 네, 그래도 되고요.